최근 일본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위험성과 한반도, 특히 경주와 울산 지역의 단층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일본의 미야자키에서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홋카이도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지만 이렇게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판, 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곳에 있어 해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남부 해안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700km에 걸쳐 이어진 해저 지형입니다. 이 해곡은 필리핀의 판과 유라시아 판이 만나는 지점으로 필리핀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섭입, 충돌하면서 매우 활동적인 지진대가 형성됩니다. 난카이 해곡은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난카이 대지진으로 불리는 대규모 지진들이 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일반적으로 규모 8.0 이상의 거대한 지진으로 일본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역에서 판이 서로 충돌하고 미끄러지며 축적된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방출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엄청난 진동과 함께 대규모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과거에 여러 번 발생했는데요. 난카이 해곡과 관련해서 발생한 가장 오래전 기록된 대규모 지진으로는 1498년 메이오 지진이 있습니다. 추정 규모는 약 8.6에서 9.0에 달하는데 이 지진은 대규모 쓰나미를 일으켜 일본의 해안 지역을 강타했으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7년에 발생한 호에이 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중 하나로 규모는 약 8.6에서 9.1로 추정합니다. 이 지진은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를 유발했으며 쓰나미로 인해 수많은 마을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1854년에는 안세이 난카이 지진이 발생했는데 규모 8.4에서 8.6의 이 지진은 일본 남부 해안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같은 해에 발생한 도카이 지진과 함께 일본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은 규모 8.1에서 8.4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약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쓰나미가 기이 반도와 시코쿠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도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30년 내에 약 70에서 80%의 확률로 난카이 대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연속적인 지진에 대해 일본이 긴장하는 이유는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살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간토 대지진의 발원지인 사가미 해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미 해곡은 일본 도쿄 앞바다 사가미만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길이 340km의 해곡으로 필리핀의 판이 오호츠크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수렴 경계입니다. 동남쪽 끝으로는 일본 해구에 닿고 서쪽으로는 사가미만에서 난카이 해곡과 만나는데 이번 난카이 해곡 지진으로 인해 연결된 여러 해곡에 자극이 되어 거대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의 여러 주요 도시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교토와 같은 대도시들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들 도시는 일본의 경제, 정치, 문화 중심지로 대지진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일본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와 나고야는 난카이 해곡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직접적인 진동과 쓰나미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인프라 붕괴, 교통마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구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러한 대규모 재난은 일본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금융, 무역 중심지인 오사카와 나고야가 타격을 입으면 일본의 수출입 활동과 산업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도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와 같은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무역이 둔화되고 경제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난카이 해곡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진파는 한반도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주와 울산 지역은 과거에도 지진이 발생했던 곳으로 지질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통해 이 지역의 단층대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 지역의 단층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응력이 축적되어 있는 단층대의 외부에 강한 지진파가 도달하면 추가적인 지진 활동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난카이 대지진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본과 가까운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피해는 일본만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특성상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쓰나미 방어벽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여러 방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잠재적 위험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으며 특히 남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최근 발생한 지진들과 난카이 해곡의 대지진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난카이 해곡과 지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